네, 그럼 구글 클래스룸 문제풀이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스터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 계정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치시면 여기 클래스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ISMS-P 클래스룸도 있었는데 CPPG 핵심 문제 클래스룸, 그래서 CPPG 코어 클래스룸, 그래서 CCC, 트리플 C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과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순한맛, 매운맛, 개인정보 보호 제도 순한맛, 매운맛,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순한맛, 매운맛 이런 식으로 다 순한 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순한 맛은 무엇이냐? 순한 맛은 틀린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매운맛은 옳은 것을 고르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총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전체 총 300문제가 주어지고요.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클래스룸 스터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가 제공해드린 이 마인드맵, 이 부분을 수차례 반복을 하시고, 또 제공해드린 이 노트 있죠? 이 노트들을 보신 다음에, 핵심이 되는 이런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60% 이상은 거의 뭐 80%에서 100%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만 탄탄하게 되어 있어도 시험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클래스룸 스터디라는 거는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기가 안 된 상태로 클래스룸 스터디만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룸 이렇게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강의까지는 이제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T1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순한 맛까지를 한번 풀어보고요. 매운맛은 다음 유료 강의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순한 맛, 매운맛이 있는데요. 점점 추세가 순한 맛에서 매운맛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순한 맛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거는 5개의 보기 중에 이 맞는 것들을 찾기는 쉬워요. 근데 틀린 것들 찾기가 보통 이제 2개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고른다면 이 매운맛 이건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틀린 게 4개죠. 그러면 틀린 사유들을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은 틀린 것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푸시면 되고 우리가 정의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은 잘 보여요. 근데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감 차원에서 순한 맛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운맛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문제로 1회를 추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60%는 반드시 잡고 나머지 한 2, 30%에서 한 80% 정도 잡고 그렇게 하면 70점 가까이는 나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클래스룸을 했습니다. 이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어, 문제는 이제 푸시실 텐데요. 문제를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계속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풀면 자주 풀수록 이 눈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나 개념들,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전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구추예요. 흔한 맛이죠. 한 개짜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12피지는 다 하나죠. SNS에 2인 이상의 단체 사진 정보 모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진료 기록,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죠. 디지털 형태, 뭐 수기 형태 다 형태 제한 없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죠. 법인 또는 단체 이름 이런 것들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죠. 개인에 관해서는 음, 잠시만요. 이거를 어, 풀어야죠, 제가. 과제로 과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출제 모드고 이것도 푸는 게 아니네요. 음, 클래스룸을 문제만 내보고 풀지를 않아가지고 네,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되네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에 개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그 허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개인정보가 해당이 될 수 있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결정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맞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헌법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뭐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그런 권리들이 헌법에 있고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 수집, 보관, 이용 등의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이 되죠. 제가 자세히 아는 거 보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결정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죠.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있다, 없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EU GDPR 용어 설명 컨트롤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이런 용어 맞죠?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에 해당이 되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등을 의미한다. 맞죠? 프로세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수탁자에 해당하죠. 컨트롤러. 공동 지정이 불가하다. 가능하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EU GDPR 용어에서 DP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DPO 지정 사유 공공당국 기관 사유가 되죠. 사법권이 있는 법원은 예외이죠. 지정 사유의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 정기적 체계적 감시를 요하는 처리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지정하여야 하죠. 3번 컨트롤러의 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범죄 경력, 범죄 행위 관련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로 구성되는 경우 지정하여야 하죠. EU GDPR에서는 지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PO 신고 의무가 없죠. 제가 이 앞에 좀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CPO는 지정 신고 의무가 EU GDPR에 있다. 겸직 제한 의무, 겸직 제한이
의무가 없죠? 그래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5번에 EU GDPR 적용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토적으로 EU 내 사업장이 있으면 GDPR 적용 대상이죠? EU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던, EU 외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던. 3번에 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거, 다 적용 대상이죠? EU 거주자의 재화 서비스 제공이나 행동 모니터링 아닌 개인정보 처리는 적용 대상으로 다소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에 EU GDPR에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EA 내 지역 할 수 있죠. 그리고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 영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DPR의 결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CRS, Binding Corporate Rules,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 이전하지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에 이전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7번.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표준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27,001이죠. 그래서 27,701 이거 같은 경우는 PIMS 개인정보 경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이거 같은 경우는 27552가 맞죠. 그리고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ISMS 27,001이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이고 가이드라인은 2죠. 그래서 맞는 거고 클라우드 정보 보호 이거 같은 경우는 27,017이 맞습니다. 개인식별 클라우드 개인식별 정보는 27,018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27,701이 아니라 27,001 8번 EU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록 의무 대상이 피고용인 250명 이상 이거 맞죠? 그리고 정보 조치 권리와 자유 위험을 초래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250 검민제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죠. 민간정보 처리 유죄 판결 형사범죄 관련 개인정보 처리 이거는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CPPG 같은 경우 한 문제에 1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순발력, 정도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문제가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에 관해서 확실히 쌓아놓으면 나중에 더 우월한 입장에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9번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된 처리가 해당되죠. 개인정보에 의해 수행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 자동화된 결정의 로직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정보 처리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적 개입과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인적 개입 없이 기술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죠. 개인에 관한 결정. 10번에 개인정보 가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경제학적 방식 맞죠?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 산정 방식 맞고 최대 지불 금액의 존재 여부 확인하는 거 맞고 전문가에 의한 사회학적 산정 방식은 델파이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죠? 피조사자 답변간 평균치를 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메일을 하고 제출을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이 점수에는 맞은 것, 틀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옳은 답, 틀린 답의 해설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 해설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총점 10점 됐죠? 그렇지만 이 매운맛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샘플 강의로
클래스룸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